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준비하는 내내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야 될까?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온라인 강의 자체가 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으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또 봐서 쉬는 시간 가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생활 기록부 식사하시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오후 강의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2014년이 바로 2015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됐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입학사정관, 그래서 이제 최초로 우리가 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해가지고 그 상당히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전형으로 시작이 되다가 진로의 방향이 뚜렷하고 자신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전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 중심, 또 선생님의 그 기본적인 수업의 주제라든지 내용에 관해서 그냥 컨트롤 C V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다가 2015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기로 해서 굉장한 변화가 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 대입에 맞춰서 학교 현장을 막 흔들어대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 시기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함께 우리 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변화, 그래서 이제는 그 과정 중심 수행 평가, 그리고 그 수업의 변화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학생 성장 중심의 기록.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2025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학교 현장이 학점제형의 어떤 그 교육과정과 그리고 공간 혁신,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이제 오히려 대학의 입시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는 수평기 일체화의 그런 그 생활 기록부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좀 주객이 바뀌어가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고교가 원하는 대로 대입 전형이 지금 다 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 제가 듣기로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또 특수교육 쪽의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학생의 성장 이야기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스토리텔링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전 과정에 걸쳐서 생활기록부는 이런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교사는 이런 관점과 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진로 체험활동이나 교육활동, 창체활동을 또 준비하시고 또 직접 수업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있는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활기록부 하면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인 경우는 엄청난 그 부담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진로 선생님 이렇게 바꾸시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조금 다행이야.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게 훨씬 좀 줄었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경우는 상체 자동 봉진에서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이미 200자 쓰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입니다. 이게 2100바이트예요. 그리고 교과 세트,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담임 선생님 경우에는 또 각자의 그 수업을 또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500자, 종합 의견 500자까지 뭐 엄청나게 학년 말에 특히 부담이 큽니다. 근데 우리 비담임 선생님들은 동아리 활동 500자와 교과 세특 500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죠. 저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세특 적느라고 지금은 모든 학생들 의무화돼서 세특을 다 적어주니까
선생님들이 이 작업에 굉장히 긴 시간을 이제 많이 할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진로 선생님들께서는 요런 글자 수에 내가 쓸 것은 천자야, 뭐 아니면 난 몇 자만 준비하면 돼, 이걸로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단위학교에 나가시면 진로 선생님 그 어느 때보다도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선생님들을 부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저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 들어갈 진로 교육 활동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학년 부장 선생님이 요청일 수 있죠 또. 그리고 "활동 소감문 혹시 받아 놓은 거 있으실까요?" 인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저 진로 활동 특기 사항 내용 그 작성 좀 도와주세요." 와,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 멘붕 오시겠죠? Recording in progress. 그럴 때 어 이건 제가 이건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고 편안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초 자료는 제가 한번 가지고 있던 거 소감문 받아 놓은 게 있다든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적어 드릴게요."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아니면 기본 내용 예시라도 좀 "아 선생님 좀 알려 주세요." 이런 또 신규 선생님이나 경력이 좀 적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진로 선생님께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내가 적어야 할 거, 내가 동아리를 맡았으니까 500 자, 교과 세트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하니까 500 자, '아 나는 1000자 책임져 주면 되는 거구나 한 아이당.' 요거보다 더 큰 범주로 굉장히 넓게 생활 기록부를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 하면은 진로와도 그렇지만 진학과도 그렇고 학생들이 상담이 있죠. 학부모 상담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부터 "선생님 저 수상 경력 안 들어간다는데 저 대회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장 안목이 있어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보고 넓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 교육 과정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계신 분들은 대학 입시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죠. 어머나 큰일 났네. 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면서 마치 미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드론을 딱 띄워서 미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의 전반적인 그런 업무라든지 또는 내가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뭔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내 나름대로 활동에 대한 교육 계획서에 들어갈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진로 교사로서 수업을 내가 어떻게 또 해 나갈 것인가, 이게 또 생활 기록부하고 연결이 또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멀리 보고 넓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 교육으로 다가가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입시나 그리고 또 중학교 학생들은 또 고입, 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입, 이런 부분에서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져오시오 하는 경우가 또 있죠, 기업에서도. 자,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그 성장 이야기,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그 성장 이야기가 여기에 쭉 담기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나 그 길을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쭉 만들어 주면 좋을까,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진로는 사실 행복한 미래 설계다. 너무 지금 강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행복한 미래 설계는 미래 설계인데 사실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스스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학생들이 자신이 조그마한 도토리가 커다란 우람한 참나무가 되는, 도토리가 자라서 그 잠재 능력이 참나무가 되도록 하는 그 내재되어 있는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이것이 폭발적으로 바깥으로 뿜어져 나와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면 좋을까? 또 내가 수업 중에 어떤 이야기로 이 친구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 그래서 늘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의 그 진로 교육은 제가 시작했던 2011년 당시에도 연수받을 때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단히 그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진로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하죠, 사실. 왜냐하면 그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지금 선택형 교육과정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알지 못하면 과목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역량 개발, 그리고 또 단순한 스펙 쌓기식 교육 활동이나 또 그냥 직업 선택을 위한 이제 그런 그 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스스로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쉬운가요? 그죠? 그래서 인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학교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학생 중심 행복 교육.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올해 중2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데부터 전면적으로 인제 시행이 되고 그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아이들은 선택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 학점제와 거의 닮아 있는, 그래서 자기의 그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을 이수하고 이것이 대학에 입시에서도 선택 과목을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고 또 특히 자기가 어 주어진 교육 환경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웃의 학교까지 가서 들었구나. 이런 어떤 도전 정신이나 학업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까지를 지금은 대부분의 수도권에서의 교과 평가,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이런 전형이나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 부산 같으면 부산대학이나 또 대구 지역의 경북대학처럼 이런 그 국립대학의 교과 평가라고 하는 교과 전형이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서 교과 영역을 따로 평가한다. 물론 교과 세트까지 깊이 있게 보고 안 보고는 대학의 결정이지만 이미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진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맡고 있는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것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 하고 인제 또 굉장히 그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진로 진학 상담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선생님들께서 방향이나 목적이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입시에 반영이 되는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학생에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좀 넓은 시야로 안목을 가지고 이해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192 학점 기준에 도달하는 그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로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진로 지도라고 하는 것이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진로를 디자인하고 교과 선택을 통한 맞춤형 학업 설계.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좀 선생님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특히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또 막 발랄하게 뭐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했던 애들이 오히려 고등학교에 오고 나니까 주춤하면서 "글쎄요. 제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6월 달쯤에 고등학교는 그 선택 과목에 대한 1차 인제 막 안내가 본격적으로 되고 상담도 막 시작되고 이러는데 "아니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전공 적합성 뭐 이런 거 중요한데 선생님 이름 이게 웬 말이에요? 막 이런 친구들을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장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학업 계획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또 우리 진로 선생님들이 또 생각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이때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진로 디자인 학기제 요 이름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진로 디자인 학기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그 전국적으로는 보면은 진로 집중제, 진로 집중 학기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자기 이해 활동을 통해서 직업 탐색과 그 직업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학과를 연결시키고 그 학과의 특성을 알아가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하 굉장히 물리가 중요한 학과였구나. 야 수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요런 쪽의 계열 또 이 전공이 내가 관심이 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수학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면서 진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학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안내를 해 주는 이거는 사실 학교에 단위 학교에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은 교육 과정을 맡고 있는 부서와 그리고 또 우리 진로 전담 선생님, 우리 진로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학년 부장 선생님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로 디자인 학기제, 진로 집중 이 학기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고교 진로 집중 디자인 학기제 진로 탐색과 맞춤형 학업 설계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 지원을 목적으로 특목고 자율고를 포함해 일반고에서 1학년 1학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 집중 학기제의 그 목적이 바로 이런 그 맞춤형 학업 설계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오늘 학교 생활 기록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고교 학점제 전반적인 그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어떻게 긴밀하게 이 연결되느냐. 이게 겉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께서 디자인하고 운영해 주시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 교육 활동이 실제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좋고 그런데 이 과정이 전부 어디에 담길까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좋아하는 일을 아이들이 찾아서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진로 교육. 여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바로 전문성을 키워주는 교육이죠. 그러면 이 진로 교육이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에 진로 디자인 학기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년제에서 인제 또 이게 학기제로 또 좀 넘어간다 뭐 이런 지금 좀 과도기적인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중학교에서는 또 자유학기제 또 자유학년제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근데 중학교 우리 가정에서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때는 아이들이 시험이 없죠. 근데 고등학교 진로 디자인 학기제는 지필평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지만 3월 달 심리검사 결과 인제 나오게 되면은 자기 이해 활동부터 해서 직업 탐색, 학과 탐색해 나가는데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중3 아이들 지도하는 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2 학기의 공백기에 '아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시기에 예비 고1 아이들을 지도하기 굉장히 좋은 정보가 지금 여기 또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 "선생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제 성격이나 가치관 "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커리어넷 들어가서 RO 플러스에서 진로 종합 탐색 검사를 우리 해 보자. 학교에서 심리 검사를 주관해서 인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 아이들이 하고 나서
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는 여기 무료니까 다시 한번 해보렴. 그래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해야 그 검사한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안 하면 일회성으로 싹 지워지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서 하라고 해주시고 그 남아있는 그 정보 아이들 결과를 메일로 선생님께 그대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출력해서 상담에 활용하셔도 좋고 수업을 통해 진로 디자인할 때 그걸 가지고서 아이에게 자꾸 해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자기 이해에서 소개해 준 직업을 워크넷이나 똑같이 커리어넷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워크넷을 통해서 직업 탐색도 괜찮지만 커리어넷에서 직업 탐색 그대로 하고 관련 학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관련 학과를 커리어넷에서 다시 확인하시면요. 고등학교 참고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전문교과 1, 2까지 안내해 줍니다. 커리어넷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상담을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선생님 저 항공서비스학과 이런 데 가가지고 나중에 스튜어디스 하고 싶은데 선택 과목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커리어넷의 항공서비스 이렇게 해서 그 학과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 거기에 선택 과목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이해, 직업 이해, 그리고 학과 이해까지를 쭉 해나가서 그 과정이 포트폴리오에 자료가 담긴다 또는 꽁노트에 적힌다. 네, 그러면 학교 전체 행사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학교가 심리검사하고 있고 또 이런 초청 특강이라든지 또는 그 직업 체험 활동이라든지 중간 기말고사 사이에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전공 체험이라든지 뭐 설명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쭉 1학년 1학기 진로 집중 그 학기제, 진로 디자인 학기제 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요때 학생들이 하는 활동엔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게 포트폴리오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담임 선생님과 연계해서 그대로 담임 선생님께로 받아서 활용하시라고 하면 그 진로 선생님께서 그걸 일일이 소감문을 다 걷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사실 돼요. 그러니까 학년과 굉장히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 여긴데 요런 소감문 양식으로 하는 거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디자인을 새로 하셔도 좋고 이번 행사하고 아이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HR 시간이나 뭐 담임 선생님 시간에 자치활동 시간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드리면 그것을 학년에서 어떤 행사든 끝나고 나면 착착 정리를 해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에다가 정리한 것을 담임 선생님께서 학기 말에 또는 학년 말에 그걸 가지고서 쭉 아이들의 그 활동에 대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적어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하셔야 된다면 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일을 잘 나누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해서 하는 이번 행사에서 결과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소감문 받으셔 가지고 나중에 특기사항 적으실 때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근데 만약에 상체를 담당하신다. 그렇다면은 진로 활동과 관련된 소감문을 상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관리하셔 가지고 진로 활동 특기사항란 담임 선생님 쓰실 수 있도록 또 연계해서 뭐 이렇게 조금 자료를 주신다든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본은 첫 번째가 이제 진로 교육 활동인데 그 안에서 상체 활동과 관련한 진로 활동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업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머나 지금까지 뭐 국영수사가 너무나 다양한 과목에서 학생들 수업을 해오셨을 텐데 진로 수업 내가 어떡하지? 뭐 이런 부담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로 수업에 또 엄청난 그 매력이 있어요. 제가 후반부에 제 수업 사례를 가지고
생활기록부 작성한 거하고 연결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 진로 활동을 하실 때는 자신의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것이 취업이든 또는 그 어떤 입시든 여기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진로 교육 활동을 좀 구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업으로 우리가 이제 또 준비를 하시면서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자기의 직업 이해, 학과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과목 선택을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고 하는 것까지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탐색 활동을 모든별로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서 자기를 이해하면서 어, 삶과 연계해서 내가 일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일 중에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이 다음에 대학을 진학한다면 어떤 전공을 내가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큰 그림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이야기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참 좋겠죠. 자신의 그 꿈 이야기가 담기는 그런 꿈노트 하나, 자기의 그런 수업을 선생님들과의 1년 수업을 통해서 자기만의 꿈 이야기책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기다가 자기를 담으라고. 너를 담아봐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네 자신에 집중하면서 너무 많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나의 꿈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얘들아. 이러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꿈노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예산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해마다 애들 신입생 때 1학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과를 담당하고 있고 진로와 직업 교과를 세특을 적기 위해서 뭐 어쩌면은 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제가 맡기로 결심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담아주고 싶은데 상체를 했을 때는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을 제가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그 정리된 자료로 담임 선생님께서 그것을 진로활동 특기사항란 700자를 적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꿈 이야기가 생활기록부에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로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진로교육 기반의 학교 교육과정의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비교과 부분이랑 교과 부분이랑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지금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과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창체를 안 맡으시고 그냥 프로그램만 진행하신다 이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 부분 쓰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감문을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나중에 좀 연계해서 주제 탐구 보고서까지 애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선생님 학급에서 자치활동에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수업 교과로 맡으시게 되면은 그 교과 속 진로교육으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해서 이제 세특을 500자 적으시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이제 학생의 변화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해서 진로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성장 이야기. 근데 생활기록부에 담기는 그 기록들이요. 대학에서 평가할 때 또 외부에서 볼 때 과거처럼 그냥 아이들이 뭔가 했던 활동만 팩트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저는 참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AI가 면접을 본다 그러고 뭐 이런 때까지 오는데 생활기록부에 있는 그 학생의 키워드 역량을 가지고서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서 1차 평가하고 대학에서 면접으로 뭐 다 이렇게 사실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질문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그럼 전 제일 그게 바람직한 가야 될 방향 아닐까? 막 이런 생각 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선생님들이 글자 수가 500자, 700자 뭐 대부분이 500자죠. 진로활동
책상만 700자예요, 지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도록 돼 있는 현 시스템으로 우리가 볼 때 한국외국어대 이송록 그 책임 이 입학사정관, 지금은 인제 또 뭐 연구원으로 인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연수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분이 연수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활기록부를 대학에서 이렇게 펼쳐 놓고 볼 때 학생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주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떤 경험도 스토리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의 성장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보이는 생활 기록부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 이 작성을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데,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그 동기, 얘가 왜 하게 됐고, 그리고 인제 과정, 그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인제 이게 그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안 되고 약하더라도 선생님,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입시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수상도 인제 미반영이고 독서 활동까지 미반영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사실 활동 중심으로 얘가 뭐뭐에 참여함은 정말 하나도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지금 이 상황까지 좀 와 버렸어요. 그 사례를 잠시 뒤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가 대입의 그 평가 자료로 쪼끔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면서, 그리고 기재된 모든 내용이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제 이 부분이 고입의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하고 쪼끔 다른 부분이죠. 고입에서 생활기록부를 이제 볼 때랑 대입에서 볼 때랑, 대입은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어 이 항목의 모든 부분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2024 대입부터는 수상하고 독서가 미반영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및 대입 전형 온라인 제공 범위 이 부분에서 수상이 요 독서 이 부분이 인제 미반영이고, 진로 희망사항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 또는 뭐 그 간호사가 되고 싶다,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인제 적었던 이 진로 희망사항은 이미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대학에 8월 30일 날 해서 8월 말에 이게 생성이 돼서 생기부가 다 넘어가거든요, 시스템 안으로 해서. 근데 인제 그렇게 가더라도 요 자료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더라도 대학에는 반영은 안 된다. 입시에 반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기재요령상에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상시 관찰 선생님들 평가해서 기록해 주시고, 개인별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으로 적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교과 부분에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프로그램을 우리 진로 선생님들께서 '아, 이 프로그램 꿈발표대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직업인 초청 특강 이거 한번 학년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거 한번 프로그램 진행해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활동이 생활 기록부랑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인제 이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인제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좋죠.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봉진 이 4개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자발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담임 선생님들께 또는 학년부장 선생님과 그런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특히 자율활동 부분에서 학급에 있어서 뭔가 탐구 주제를 가지고서 자칫 HR 시간에 한 번쯤은 연간 계획 아니면 한 학기 동안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칼럼 쓰기 활동을 이번 학기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 의견 하나 내고 싶어요.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그리고 그 캠페인 활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칼럼으로 우리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스크랩북도 한번 만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종합해서 "환경 신문을 우리 반에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만들어 주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왜 행사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을 해 가지고 얘가 여기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은 그 평가에서 자기소개서까지 없어진 이 마당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활동의 성격에, 이 항목의 성격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열어 줘야 됩니다, 기회를. 그렇게 할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 4 개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역량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자율 활동에선 이게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나뉘는 내용이거든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동아리 활동 여기 보시면 자발적인 참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자발적인 의도에서 공동체 참여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진로 활동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그리고 진로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우리 단위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행사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정하시기 전에 학생들과 소통을 한 번쯤 더 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행사 활동 다음에 있을 후속 활동을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활동을 이어서 하길 원하니?"라고 한 번 더 물어준다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 만들어진다면 상체에서 대학이, 제가 정말 좀 자존심 상하고 좀 화까지 났던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게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수도권에 있는 입학사정관이었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그 포럼을 하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막 인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진로활동 특기 사항란 700자 적히는 거 대학에서 크게 평가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좀 안목이 없구나. 지금 이렇게 어떻게 교육 과정이 달라지고 있고 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에 굉장히 앞서서 고민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얘가 관심 있는 것과 연관해서 어떤 주제 탐구를 하고 있고 또 이어서 어떤 책을 읽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얘가 얼마만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적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 그걸 통해서 학습 역량까지 키우는 애들이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대학을, 그것도 입학사정관이 저런 얘기를 할까? 인제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상체를 평가할 때는 진정성 있는 활동이었는가, 주도성을 얘가 발휘했는가.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이 주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떤 경험도 스토리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거는 저희 학교에서 인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요. 이런 토론 한마당은 자율 활동으로 한번 녹여 보자. 그러면 이 토론 한마당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사소통 능력이나 뭐 논리적인 그 사고 능력이나 함께 뭐 다양하게 더 키울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이때 그냥 토론 한마당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자기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후속 활동으로 해서 자기가 좀 더 깊이 있게 뭐 보고서를 소감문을 쓰면서 이런 거를 제가 더 찾아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더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그 성장해 나가는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아리 축제 한마당. 근데 사실 이게 다 선생님 대회였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런데 대회라고 하는 것이 수상명이 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적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회명이 적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 과정이 이 특기 사항에 적히려면 활동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대회를 이와 같이 활동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토론 한마당, 동아리 축제 한마당. 이건 모든 동아리가 여기에 다 참여를 하면서 동아리 학술 발표 대회였어요. 근데 이거를 발표 활동으로 또 바꿨습니다. 동아리 학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동아리별로 자기 그 분야와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탐구해서 PPT 만들어 가지고 1 차는 보고서 쓰고 2 차는 PPT나 프레이즈를 가지고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제 멘토 멘티 활동은 학습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근데 이 멘토 멘티 활동을 할 때도 학업 역량 키움 노트라고 하는 걸 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적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요 부분은 봉사활동인데 이게 그냥 봉사활동 200자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봉사 시수는 부여가 되면서 담임 선생님 종합 의견에 이게 적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비전 발표 한마당은 제가 2012 년도부터 했던 대회였습니다, 이것도.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에 예선을 모든 학생의 자기 진로 설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비전 발표 대회를 위한 그래서 PPT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수업 중에 다 발표를 하고 그 수업 중에 각 반의 제일 잘한 친구를 본선에 진출시켜서 체육관에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발표를 해볼 수 있도록 했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역시 이것도 대회로 하지 않고 한마당으로 바꿔 가지고 이 과정에서의 그 학생들의 활동이 진로 활동 특기 사항란에 적히든가 제가 수업에서 또 다른 것들이 인제 충분히 그 내용이 있다 이럴 때는 제가 했던 그 진로 활동 교육 활동에서 수업 중에 했던 것도 선생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이게 진로 활동 특기 사항란에 활용하십시오 하고 제가 인제 드리기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는 모든 그 활동이 심은 교과 시간 배운 내용과 연계한 활동으로 창체 활동이 연결이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배움이 확장되고 심화 연계되면서 그 지식을 활용하고 학습 경험의 다양성이 보이는 생활 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적 체험 활동도 단순한 그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교과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과 연계해서 학습적으로 이 애들이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게 너무나 인제 좋은 활동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 창의성 또 이 체험을 통해서 '얘가 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게 인제 담겨야 되는데 그 기록 내용 속에 자발성이나 공감 능력이나 협업 능력이나 자연스럽게 담기겠죠. 그런데 학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얘가 수업 시간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모든 원리를 가지고 모등별로 같이 탐구해 보는 이 주제에 그 원리를 적용해서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에 뭐 이런 그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신생 직업에 대해서 주제별로 학생들이 탐구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갈까 이렇게 했을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그 힘과 운동의 원리 뭐 이런 것이 로봇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삶과 연계된 연결지어지는 고리를 애들이 생각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것까지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게 생각해 가지고 막 활동에 보고서 쓰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대학에서 평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는 자료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 자료는 제가 원고로 드린 거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대로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제가 쉬는 시간 조금 가질 거거든요. 여기에 동국대 자료까지는 같이 좀 보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그 동국대 평가. 선생님 요거는 메모 하나 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동국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수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시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모집 요강 바로 옆에 가이드라고 있어요. 그 가이드북을 딱 하면은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이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우리 중학교 선생님께서도 이걸 보시면 눈이 확 트이실 거예요.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동국대학교 37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례에 나온 자료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활동을 통해 우리 이 학생 개인이 발전하고 타인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 그 관심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 여러 개가 이 활동 했다, 이 활동 이렇게 했다 해서 3개, 4개가 나열식으로 이 개인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록되는 거는 크게 대학에서 학생의 성장을 발견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들 이 자료를 보시면 학습의 주도성과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이거 자율활동인데 합격한 학생 사례 이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교문학 탐구, 그리고 언어학 칼럼 기록, 이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에서, 그 학년에서, 그 학급에서, 자, 올해는 자치활동 시간에 각자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는 그런 행사활동을 하겠노라, 뭐 자치활동을 하겠노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새 특인가 했어요, 저는. 선생님들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평소에 우리가 봤던 그 자유활동, 담임 선생님이 하시면서 막 기록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자, 동국대학교의 자율활동 잘된 활동과, 그리고 좀 학생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원자의 주도적인 역할 참여 내용이 좀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그 사례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여기서 이 위쪽은 장애인 인권 교육을 받은 뒤에 후속적으로 이 친구가 계속 해나가는 활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좀 많이 그 작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평가에 있어서 대학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 위에 부분의 기록은 지원자의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보였다는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학생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것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동아리 활동의 활동 과정에 드러난 그런 개별적인 행동, 특성, 협력 활동, 실적. 그래서 요 내용, 이 보시면은, 학생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했구나 하는 것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실 거고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진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진로 활동이지 않습니까? 자, 진로 활동, 특기사항란 요 다음 페이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저도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우리 선생님 좀 쉬셔야 되는데. 지금 요건 봉사활동인데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이 봉사활동 할 필요 없잖아요. 봉사활동 특기사항란 적히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그 교회 봉사활동은 아예 기록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교내에서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할 활동은 기록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진로 상체 부장 선생님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진로 진학 부를 이렇게 또 맡아서 부장을 하신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동 공진과 관련해서 자율 쪽은 학년부나 뭐 이런 쪽에서 맡더라도 주로 상체 동아리라든지 봉사, 진로 활동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진로 선생님이 계신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종합의견란에 우리 학생들의 그 봉사에서 그 의미 있게 한 경우는 담임 선생님 기록에 적힐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물론 진정성 있는 그 활동은 너를 성장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는 뭐 1차적으로 기본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우리 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또 도움이 될지도 또 궁금해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이와 같이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인제 진로 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 진로 활동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예, 과거에는 자기소개서와 연계해서 대학이 평가했지만 자기소개서 연계를 못하니까 이제는 이 활동 안에서 얘가 왜 했는지,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 나갔는지 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진로 활동 내용과 지원 전공과의 연계성을 가지고서 이 학생이 국어 국문학과에 합격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거와는 굉장히 진로 활동 특기 사항이 좀 다르게 적히고 있구나.' 이게 이 친구 진로 희망인 소설가를 위한 활동에 굉장히 충실히 했다, 대학에선.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자기 관심 분야인 소설가로서 필요한 역량을 잘 파악하고 고민해서 국어 국문 문예창작학부 진학하고자 하는 사유가 잘 드러나고 있구나. 대학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그림을 볼 때 고교 학점제로 가면서 교육 과정이 달라지고, 이 선택형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때 이유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내가 왜 이 과목을 선택했지? 선생님 전 여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가 선택한 과목을 책임 있게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책임 있게 공부하면서 그 교과와 연계한 활동과 연결해서 학업 역량도 함께 키워질 수 있는 상체 프로그램이 같이 투 트랙으로 운영되는 것이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맥락이 연결되면서 학생의 그런 그 역량 중심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이 아이의 역량이 보이는, 성장이 보이는 생활기록부가 방향성 있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쉬시고요. 3시 제가 5 분에 이제는 이제 교과와 연결해 가지고 생활기록부 사례로 또 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잠시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좀 쉬셨다가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 네. 연구사님과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2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화면이 혹시 잘 안 보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로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교과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속 진로교육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진로 집중 학기제, 디자인 학기제 그 안에 교육청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선 반드시 그 진로 디자인 학기제 계획서를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거든요, 공문으로. 그러면 단위 학교에서 그 진로 집중 학기제 또는 디자인 학기제 그 연관 계획을 작성하실 때 그 내용 중에 항목이 뭐가 있냐면 "교과 속 진로 교육에 대한 계획도 보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교과 속 진로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그 국영수, 사과, 은미체, 그러니까 또 다른 과목까지 해서 그 교과에 담당하시는, 그 요즘에는 전학공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대부분 학교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대표 교과 대표 선생님께 이 교과와 진로를 연결해서 그런 쪽에 그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난감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부탁을 진로부장님이 안 하시고 교무 기획 쪽이나 그런 진로 디자인 학기제 자체를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계획서를 그 교육청으로 제출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도 학교마다 조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교무부에서 연관 Recording 계획하면서 stopped. 이 내용을 이렇게 그 계획 전체, 학년부에서도 좀 자료가 필요하고, 또 창체 시수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그 교육과정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진로 전담 선생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누가 이렇게 맡아서
이 업무를 할 것인가도 조율을 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교과 속 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커리어넷 그 진로 자료실이 있죠. 커리어넷 들어가 보시면 그죠? 그 진로 자료실에 교과 속 진로 교육에 2018년도에 연구해서 국영수 사과 그 교과하고 수업 그 지도 하나하고 막 그 엄청난 게 다 있어요. 생활기록부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또 진행하시는 것도 제가 한번 권해 드려 봅니다. 너무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또 소통하시면 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좀 쉽게 풀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과 속 진로 교육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15 그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책임 있게 인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런 활동들이 교과와 연계되어서 학생이 그 심화하고 또 나아가서는 융합하여서 그 활동이나 학습 경험을 해 나가는 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필요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이 책임 있는 이 학습, 교과 연계 활동했을 때 우리가 제가 진로 디자인 학기제 앞에 보여드렸던 거 위에 이걸 제가 하나 더 엎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진로 교육, 자기 이해 활동, 직업 탐색 활동, 학과 탐색, 그죠? 그리고 꿈노트로 해 가지고 이것을 디자인하는 그러면 이 전체 진로 디자인 학기제에서 진로 교육 활동의 핵심에 우리 진로 선생님들이 계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만 완성되지는 못해요. 그러면 뭐냐면 그거 플러스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안에서 교과 속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모든 교과에는 핵심 역량이 다 있죠. 성취 기준이 다 있다는 겁니다. 총론과 강론에 교과마다 성취 기준과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그 핵심 역량은 바로 우리 모든 아이들의 진로 연계 역량이 되는 Recording 겁니다. in progress.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이 교과 시간을 통해서 키워진 그 길러진 역량은 바로 이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이나 또 대학에 가서 전공할 그 학과에서의 전공과 관계해서 상당히 연결된 기초 지식이 되는 것은 또 기초 역량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삶과 연계된 이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또 한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디자인 학기제의 계획서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넣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이 온다는 거죠. 네. 자, 학생의 성장이 보이는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학생들의 생각이 펼쳐지는 수업, 그래서 학생의 역량이 키워지는 수업이죠. 네, 수평기 일체화다 이러는데, 오, 이 진로와 직업 교과를 내가 담당하면서도 내가 이 무게를 져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 더 이 지필 평가를 치지 않고 이술, 미술을 해서 우리가 정성 평가 중심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우리 진로 선생님들께서 이 안 해본 거지만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아주 교육 과정을 재구성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학생들 만족도가 엄청 높은 그런 수업을 또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2012년도 처음 수업하면서 제일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게 엄청나게 그때는 그 행사 활동이 많았거든요. 대회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랬는데도 조금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 한구석이 수업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기존에 다 각자의 교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로와 직업 교과를 이렇게 탁 하려고 하니까 수업을 또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이 과목을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할지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뭐 영상 보고 애들 좀 뭔가 이 물 좀 소감을 뿌려줘. 하나 쓰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고 또 응. 아이들 중에는 시험 치는 과목 끓여줘. 아니라고 뭐 딴짓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그물 하고 그대로 끓여야 돼. '이거를 어떡하지?' 인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생활기록부로 연결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진로와 직업 교과를 맡으셔가지고 또 창체 시간 그 수업으로 애들을 만난다 하시더라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는 바로 여기 빙산의 아래쪽에 안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그 잠재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수업을 통해서 끌어내고 그 수업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위와 같이 이런 역량이 이제 키워지는 수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에도 여전히 똑같이 성취 기준을 확인을 좀 하시고요. 이 성취 기준에 의한 수업 계획을 하실 때 평가도 아니 무슨 평가가 시험도 안 Yes. 예.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때부터 이랬죠? 계속 이랬나요? 한 30초 정도, 30초 정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진로 수업을 하실 때도 그 전에 수업하시던 거와 똑같이 성취 기준을 확인하시면서 교육 과정을 멋지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이 수업은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면 지필 평가를 시험을 안 본다고 애들에게 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면 상당히 수업에 그 장악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얘들아 이 수업 평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선생님은 시종일관 정성평가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그 명렬표를 학생 우리가 학기 초에 학년별 1학년 특히 명렬표 이제 탁 하는 중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명렬표를 탁 보여주면서 수업 시간에 너희들의 태도나 보여지는 길러지는 역량을 선생님이 여기에 전부 일거수일투족 체크를 할 거야. 그래서 평가를 한다고 분명히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디자인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교사가 수업 과정을 재구성한다, 수업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보시면 이 재료에 해산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다가 좀 이 꽃게도 넣고 이래가지고 좀 더 맛있게 해물 된장찌개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께서 진로와 직업 교과 전체에 대해서 단원별로 지금 연수를 받으시면서 엄청나게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참 애들하고 할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지필평가를 치는 과목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애들이 막 외워야 되고 그럼 얘들아 너희 이거 쪽지 시험 칠 거야 형성평가 해볼 거야 선생님이 이 개념이 너희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 해볼 거야 요 시간이 쏙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막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는 시간은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시간을 뭘로 좀 채우시면 좋냐. 그러면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애들이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고 그 과정에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전체 진로와 직업 교과 안에 있는 단원별로 성취 기준과 그리고 학습 주제와 그 단원을 통해서 애들한테 뭘 알 수 있도록 무슨 역량을 키워주려고 이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교사의 문해력이잖아요. 그래서 성취 수준 도달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좀 재구성하시는 게 좋다.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강론도 한번 보시고 진로와 직업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 그러면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지필 평가는 없지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도 좀 방향성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거야. 선생님은 이 시간에 너희들이 진로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선생님은 같이 평가할 거야. 이거를 서두에 분명히 던져줘야
애들이 굉장히 집중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디자인하시는데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이 된장을 가지고 이 수업에서 오늘 이 학습 주제로 할 때 이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된장국을 끓일 수도 있고 된장을 넣은 두루치기를 이렇게 맛있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교사가 나의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이거고 요렇게 애들 성취 수준 도달하도록 만들 거야 했는데 그 중간에 이 된장찌개 끓일 수 있다 이랬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성취 수준 미도달인 애들이 있죠. 진로와 직업도 보면.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뭔지 5가지 이상 찾고 그 직업 특성을 여기 활동지에 쓰세요 했는데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실 때는 아니, 너 뭐해 이거 하면서 이거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건데 이 문제 못 풀겠어? 이 개념 여기 교과서에 있잖아. 자, 이 접근하고는 이제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 절대 화를 내지 마시고 너무나 이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행복하게 피드백 하십시오, 이제는. 왜냐하면 애들이 이거 갖고 시험을 치지 않거든요. 그죠? 자, 이제 선생님들은 아주 우아해지시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갑돌이가 한 줄도 못 썼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자, 인정하시고 그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갑돌이가 뭘 잘 이해가 안 된 모양이구나. 자, 요 4개를 기억하세요. 인정, 존중, 지지, 칭찬입니다. 인정, 존중, 지지, 칭찬. 이게 진로 코칭입니다. 코칭. 그러니까 지금은 지도나 상담보다 코칭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네 곁에 함께 있어 줄게. 이 해답은 너 안에 있는 거야. 네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갑돌아 한 줄도 못 썼네. 네가 좋아하는 직업이 뭔지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5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직업이라도 얘를 워크넷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 선생님 한 바퀴 돌고 다시 와볼게. 자, 이랬는데 이 갑돌이가 뭐 단어를 하나 써놨다든지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교과 때 같으면 장난치니 네가?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진로 선생님이시니까 어머나 단어 하나 썼네. 자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기 이해 활동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봐서 그동안에 무너져 있는 영어를 20점 받아서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 6, 70%의 아이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잘하는 친구와 정말 9등급, 고등학교로 보면 9등급, 중학교에서도 막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하는 그 친구까지 어떻게 내가 이 시간에 자존감을 애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저 한번 해볼래요. 요게 자기 효능감이죠. 자신감. 선생님 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선생님 우리는 진짜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간보기, 중간평가 피드백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인정, 존중, 지지, 칭찬. 화내지 마시고 이제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시면서 그랬구나. 네가 이게 이해가 안 됐구나. 몰랐구나. 공감하십시오. 그냥 인정 존중하시면 애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진로 선생님 저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아유 네 꿈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나 한 바퀴 더 돌고 올 테니까 하나 좀 더 해봐. 자 선생님 여기서 피드백 하실 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여기 오늘 5줄 못 쓰면 너 평가 하야 요렇게 하시면 충고, 조언, 비판,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되어서는 이 진로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로 교육의 핵심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얘가 해볼래요. 그것이 엄청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어도 좋죠. 선생님 저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선생님 저 이거 한번 들여다볼게요. 선생님 이거 한번 저 해볼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 진로 교육이 아이에게 침투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물 바깥으로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때 선생님의 인정, 괜찮아, 너 잘했어, 존중, 그리고
지지하고 칭찬해 주세요. 영어를 가르치실 때는 어머나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영어 수준이 낮아. 이 일을 어떻게 막 이러면 막 얘를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화부터 나시고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진로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얘네들이 스스로 미래를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래서 인정, 존중, 지지, 칭찬. 아,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저 사실 수석교사 연수 2017년도에 받으면서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렇게 로드맵을 알려주는데도 네가 이걸 못 찾다니 이러고 많이 답답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고부터 아이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게 됐고 더 좋아졌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성장 중심 평가는 발달 중심 평가고 과정 중심이고 아이들마다의 똑같은 그 평가를 하더라도 피드백 하면서 반응이 다르죠. 성장 과정이 또 달라요. 협력 중심이고 수업 흐름 속에 이루어지고 실생활과 연계한 평가다.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거죠. 결국 우리가 정성 평가한다고 하는 것, 과정 중심의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얘가 무엇을 아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아, 네가 그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됐구나. 네가 그 오크넷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찾고 어떤 학과가 네 앞으로 그 이 직업에 필요한 학과인지 네가 알 수 있게 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석 진로교육 수평기 일체화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연계 진로교육 했을 때, 그 성취 기준을 자연스럽게 연계한 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진로 직업 교과가 현재까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 2022 현재 중2가 고1이 되는 그때는 1, 2단원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직업을 특정인의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게 과연 순서가 맞느냐에 대해서 그 총론 강론할 때 이제 몇 번 그 교육부하고 그 교과서 이제 말하자면은 만드는 그 박사님들하고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상당히 전국에 몇 분 협의하면서 이건 좀 안 맞다 순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의 진로와 직업의 교과서는 그 크게 3단원인데 앞에 지금 현재 1, 2단원이 합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교과서 단원에서 이제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찾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 먹고 해보겠다는 동기부여되면 그거는 기술적인 것이고 방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무기력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하기 싫어요. 못 하겠어요. 제가 제일 가슴이 철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연수가 강의가 몇 년 전에 부산의 연수원에서 선생님들 강의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이한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는 엎드려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 애들한테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그 질문에 감사하면서 나름 찾아본 게 왜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한가였거든요. 근데 그 무기력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모르는 거였어요. 무기력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인간은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는 최소한 무기력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진로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제일 첫 출발이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선생님 저 할 수 있죠. 이거는 공부를 떠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성적을 떠나 있는 문제. 어떤 아이든지 선생님 저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1단원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자기를 표현해 볼 수 있고 나 뭐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학기 초에 잘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방법적으로 계속 우리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든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어서 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교과 속 진로교육, 다른 국영수 사과 선생님들 연수해 드릴 때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정, 존중, 지지, 칭찬. 그 피드백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 찾도록 하시면 그거 교과 속 진로교육입니다. 하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교과를 통해서 뭐 너 이렇게 물리를 잘하게 되면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서 그 물리의 원리를 가지고 야 너는 천체과학까지 연결해가 넌 대단한 인재가 될 거야. 사실 그거는 전 두 번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진로교육을 통해서 모든 교과에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이 꿈을 키워주기 위한 역량을 함께 키워나간다 할 때 그 첫 출발이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그거를 해주셔도 교과 속 진로 교육이에요,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부장 선생님이나 진로 진학 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장을 하지 않더라도 담당하시면서 혹시 교육과정이나 교무기획 쪽 어디든 학년부든 이런 의뢰가 왔을 때 선생님 요거는 이런 단원과 연결시켜서 이런 역량을 키우시면 되는데 꼭 여기에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냥 선생님 평소 교과에서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다. 그래서 이게 진로의 역량과 관련이 난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거 내용만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넣겠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그 단원별로 핵심적으로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든지 그 선생님께서 뭐 이런 거 좋다. 지속적인 진로 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을 위해서 너 영어 공부 글로벌한 인재로 열심히 하라고 내가 연결시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 연계 진로 수업은 그 우리 원고에도 요 자료가 있는데 성취 기준 한번 보면서 그죠? 요런 내용으로 학습 과제 애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 교과 시간 키울 수 있는 그 역량, 그게 바로 또 진로 역량이기도 하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사례입니다. 이제 이게 2020년 부산 진로교사 연구회인데 이때 수석 선생님들도 꽤 계셨고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그리고 이제 미술,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그 관심 전공과 이렇게 진로 역량 연결시킨 수업 사례거든요. 이거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그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이 파일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업 설계를 이와 같이 우리가 하자고 약속을 했고요. 어떤 과목이든지 여기서 그 진로 디자인, 준비 역량, 이제 진로 역량이 어떤 역량이 키워질지, 학생의 관심 전공 또 직업 연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하면서 이 영어 선생님께서는 심화 영어 장문, 그래서 이 외고에 계신 선생님이셨거든요. 외고에. 그래서 이제 관심 전공 분야를 기반으로 영어 에세이 작성하기 이렇게 주제를 잡으셨어요. 이 주제 선정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자기의 관심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에세이 작성. 그러니까 교과 속 진로 교육일 때 영어 선생님께서 진로 역량과 더불어 같이 이제 함께 연결시킨 그 수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너무 진로에 집중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그 수업에 집중되되 함께 진로 역량이 보인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은 저는 제 수업을 직업하고 연결시켜 보려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 꼭 진로 수업 같이 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무게를 어디에다가 좀 더 두느냐 하는 거는 그 선생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자신의 관심사 탐구를 통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거 별 10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의 관심 분야를 너무 돋보이게 적어주시느라고 세특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로와 관련해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얘가 그 생명과학 공부를 하고 막 이런 방향이 요즘은
좋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의 교육 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과를 통해 어떤 역량이 길러지는가가 드러나는 세특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학은 몇 날 며칠을 선생님 우리 교육 과정을 총론 강론해 가지고 그걸 전부 공부 다 하고 부산대학교 입학사정관 얘기는 전 교과의 성취 기준을 전부 가로 세로를 다 분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과에서 어떤 역량이 길러지는지 엑셀에 전부 다 담겨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놓치고 지나치게 이제 이쪽에 기울면 좀 그거는 이제 역량이 덜 드러나겠죠. 너무 자기 관심 분야만 보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주제를 잘 잡으셨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이제 그 차시별로 길러지는 역량이 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성장 기록입니다. 그 세특에서 선생님께서 그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에 대한 도서 및 기사 기반 에세이 작성하면서 이제 영어 에세이 작성의 논리성을 키워나갔는데, 이 친구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선생님이 정보 활용 능력과 또 아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이게 의사소통 능력이죠. 아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영어 학습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 사례가 되겠고요. 이 선생님의 경제 속 수학 발견하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선생님 너무 안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제 선정 이유 나오고 있는데, 수학과 진로 연계 수업의 주제를 선정할 때 경제 수학, 이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여기 보시면 요거 진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애들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관심 분야 속 수학 발견하기.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주제를 주시면 좋을까요? 관심 분야 속 교과목 그 개념. 어떤 교과목이라도 좋아 얘들아. 너희들이 음악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는 음악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발견해봐. 어마어마한 거죠.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시다가 직업 탐색하고 학과 탐색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죠?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이런 직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너희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 의료보건 계열의 의사 되겠다, 수의사 되겠다 하는 친구 많은데, 그런 친구들 공부할 때 생명과학하고 그러면 너희들 직업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시면서요. 이 주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특 적는 거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자기 관심 분야에서 배운 교과하고 연결해서 아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작품이. 그래서 그걸 구글 폼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파일로 받으시든지 일단 쓰게 해가지고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모아놓으시면 엄청난 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기 수학과 진로 연계 수업 주제를 선정하면서 신문기사를 또 바탕으로 해서 수학과의 그 도구 과목으로서의 특징을 그 신문기사 찾은가 연결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고등학생이니까 가능한데 중학생은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종이 신문 안 하니까 제가 잠시 뒤에 제가 신문 가지고 수업한 거 사례 보여드릴 건데, 그럼 여기에서 탭을 요즘에는 특히 고등학생들은 다 봤거든요. 아이들은 또 휴대폰을 요즘에 학교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보는 엄청나게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 바로 경제 속 수학 발견하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거기에 영상이 바로 떠버리죠.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해가지고 여기다 써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보를 어떻게 찾아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가만 안내해 주시면 굉장한 그 자료들이 나오죠. 선생님께서 왜 이 주제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로 이제 설계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관심 분야를 이 수학이 어떻게 그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지 그 과목하고 연결시킨 그런 수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1차 시에서 4차 시까지 그 차시별로 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획득이죠.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한테 질문까지 하면서 굉장히 심화 학습하는 모습을 얘가 보여줬고, 새로운 지식 습득에 두려움 없이, 이거 굉장히 도전정신이죠. 진취적으로 공부하는 태도가 보였다. 교과학습 경험을 타교과하고 얘는 연결도 시키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세특이 작성이 된 사례입니다.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 진로와 직업 교과 시간에 진행한 요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고 좀 메모를 하시든지 하셔서 나도 요 수업을 요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드리기로 했는데 요 자료의 활동지하고 이런 것들 혹시 또 뭐 필요해서 요구하시면 제가 연구자님께 드릴 때 뭐 한글 파일을 조금 같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게 이제 학생들 수업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분야 기사 찾고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책하고 연결시켜서 독후 활동하고 그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느냐? 창의융합형 인재가 지금 이 시대의 인재라고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번에 연수 과정 내내,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교사로서 수업이나 무슨 우리가 이 창체로 뭐 활동을 하면서 융합적 사고에 도움을 주는 그 활동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 창의융합형 인재로 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융합적 사고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조금씩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이 이와 같은, 너무 간단하죠, 선생님,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먼저 신문에서 관심 기사, 뭐 광고 뭐든지 좋으니까 찾으라 그러고, 자기 찾은 내용을 분석하고 그와 연계해서 독서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진로를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활동지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문이 도대체 뭔지 애들한테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읽으면 1억짜리 독서야.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이 신문, 한국신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이트를 알아두시면 신문을 활용한 융합교육 수업 모델 활동지를 그냥 엄청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문과 책을 융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과 교과서를 융합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웹 도구를 활용해서 또 그 융합 수업 모델 활동지 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꼭 또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제가 신문 활용 독서 활동으로 진로 디자인하기.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 사람이 신문에 완전히 그 광이었다. 엘빈 토플러죠. 아이들이 이 그 제3의 물결이라든지 또 이 부의 미래, 이제 이런 책을 고등학생 중에 또 읽은 친구들도 있고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자기가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된 데는 바로 이 신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도전정신,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방대한 지식을 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무, 개미,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세계적인 천재 작가, 이 사람도 신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신문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런 얘기를 또 들려주고, 그래서 이 진로 설계, 신문을 활용한 독서 활동으로 진로 디자인하기, 제가 이게 성취 기준부터 해서 평가 기준, 그리고 이 평가 문항 아이디어까지 돼 있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자료가 이제 제가 수석 교사를 하면서 우리 진로 쪽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 수업 디자인해서 그 보고서 들어가는데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죠.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 탐색이 이제 필요한데,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진로 탐색을 위해 시사적이고 융합지향적인 신문을 활용해서 그 관심 분야에 대한 그 자기 그 배경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학습하고 연결해서 또 탐구함으로써 학습 동기, 이걸 가지고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더 이 독서로 연결시켜서 이 삶의 경험과 독서 경험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관심 분야 진로 목표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관련 전공을 또 깊이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가 이 주제의 선정 이유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시별 수업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선생님, 요거는 자세하게 이 지도안에, 근데 이때 제가 지도안을 만들면서 그 고민하고 있던 부분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 배움 열기에서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수업 중에 제가 출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전개 과정에서 배움을 쌓아나가는 배움 쌓기에서도 신문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건 다 활동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활동지에서 내가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더 찾아보고 싶은 거, 이제 이런 것들,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분석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오늘 찾은 이 내용의 그 자료 정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굉장히 그 발견한 뭐 문제점이라든지 자기 발전 성장을 위해 더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끔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 관련 책을 꼭 준비해 오도록, 물론 진로활동실에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때는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탭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거를 가지고 스크랩을 하죠, 이제 기사를. 근데 여기서 그 애들이 직접 찾고 오려가지고 자기 관심 요것을 이 활동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분석하면서 여기서 이제 책 가지고 오게끔 해서 제가 이제 이게 나옵니다. 책을 읽으면서 왜 읽게 됐냐, 이 책을. 그리고 이 관심 분야 관련해 궁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서, 이거 해결했니, 너,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어떤 점이 궁금해서, 어떤 점을 더 알고 싶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해서 네가 이 책을 지금 이렇게 독서로 여기 연결시켰느냐, 이거를 다 쓰도록 활동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길잡이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이론이 있는지 또 그것을 던졌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와 같이, 이 친구는 예방에서 치료로 백신 패러다임 전환 선도하는 기사, 이 내용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분석하고 의학사를 이끈 20인의 실험과 도전, 이 책으로 연결해서 이제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차시 수업 지도안에 진로를 디자인해야 되죠. 신문을 활용한 독서 활동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느냐, 이러면서 자, 요 내용이 진로 디자인 보고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보실 때 호흡하게 되시죠? 뭐가 저렇게 많아? 근데 학생들은 이것을 1시간 이내에 다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한 게 여기에서 이 도착 질문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진로 목표 설정한 후 느낀 점, 자신의 진로 경로 설계에 가장 가치를 둔 점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앞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그 진로 디자인 보고서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 안에 지금까지 그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너는 살고 싶은가? 이게 가치를 물었고, 여기에서 관심 계열, 또 관심 분야에서 어떤 일 하고 싶은가?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느냐? 관련 학과가 무엇이고, 학과에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 그럼 애들이 그 수업 과정에서 이걸 다 찾았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학과 교육 과정과 관련된 고교 교과목, 여기까지. 그럼 이 부분을 잘 캐치해서 알아내서 쓰는 친구가 있고, 이 부분이 잘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피드백을 제가 이제 중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학과 개설된 대학 어디가에 가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못 찾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가면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거를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관심대학 인재상 진로 디자인 과정에 느낀 점이나 이거를 쓰게 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선택 과목의 학업 계획서를 아이들이 작성해야 될 때, 이와 같이 관심 계열, 관심 학과 특성을 알고 고교 관련 선택 과목을 찾아볼 수 있는 이어서 1시간 수업을 더하시면 진로 디자인 하면서 자기의 학업 계획까지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학생을 어떻게 평가를 제가 그 평가지를 제시했느냐. 물론 여기에 있는 평가지하고 똑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중요한 것은 암기를 평가하지 않고 선생님은 생각을 평가할 거야. 여기서 평가 계획이 여기 보면 신문을 활용한 진로 디자인 활동해서 평가 유형부터 해서 평가 요소 이렇게 지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요런 그 평가 자료를 학생들에게는 이제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서 체크하겠노라. 그리고 여기에서 진로 연계 독서 활동과 관련한 이 평가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정성 평가를 선생님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분석을 우리 다른 교과목 이렇게 수행평가 막 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1점, 2점도 막 이렇게 이 비율 정해가지고 막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보시고 아이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자료를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화해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볼 거니까 너희들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잘 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그 평가부에서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도 선생님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이 평가 계획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한 3년 전부터 진로와 직업 교과도 평가 계획을 내라고 합니다. 연간 평가 계획을 내라고 하고 과정중심 평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평가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부에 제출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자료가 있으면 1학기에 100점 만점으로 어떻게 내가 평가할 거고 2학기는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내시기에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진로 진학 디자인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까지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 샘플입니다. 예시니까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 평가를 시켜야 된다면 우리 학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내가 진로교사가 뭔가를 적어줘야 될 때 이런 평가에 근거해서 그 학생들이 만들어진 수업의 방향키가 이제 이렇게 평가니까 그 아이들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 작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발표평가에 활용됐던 그 사례입니다. 지금 사례 보고 계신 거고요. 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진로와 연계한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 기록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앞에 그 어떤 수업, 뭐 수업 주제를 우리가 좀 적고 여기서 얘가 이제 어떻게 했다, 사실적인 거, 그리고 그 수업의 결과물, 아이가 보여진 그 학생이 결과물 제출한 거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 그걸 통해서 교사가 이제 역량을 적어주게 되겠죠. 이거는 그 제가 수업한 거에 대해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적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 활용한 독서 활동으로 진로 디자인하기 수업에서 의학 분야 기사를 찾아 알게 된 점과 알고 싶은 점을 구조화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뭔가 진로와 직업에서 적어주실 때 물론 다른 교과에서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수업인데 이 과정에서 얘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보여준 이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이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또 과정에서 자신이 알게 된 점을 알기 쉽게 얘가 전달하고 이번 과제 수행을 준비하면서 얘가 후속적으로 또는 연계해서 독서를 읽은 책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독서를 좀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직업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자신의 꿈을 주도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게 지금 아마 475자쯤 될 겁니다. 이게.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의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제 이 학생은 상당히 의료 분야에 관심을 많이 보였고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한 친구였는데 1학년 때 이제 이 학생이 보여준 모습이었고, 이 친구를 이 샘플로 후배들은 또 이제 저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학생들 기록을 좀 열심히 한 친구는 아무래도 기록이 좀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너희 선배들 중에 이런 활동 열심히 했을 때 선생님이 기록해준 사례는 이와 같아. 근데 또 활동을 너무 안 한 친구 있잖아요. 그럼 이름 다 가리고, 이 형은 어때? 이 형은 똑같은 수업이었는데 열심히 좀, 선생님이 방법도 알려주고 했는데 과제를 이렇게 좀 안 해가지고 요 기본만 해가지고 내용이 상중 하중에 이렇게 하에 머물러서 기록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활동을 어떻게 또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자, 선생님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에듀테크 도구 활용해서 최근에 했던 수업 자료인데 요거 보시고 원래 15분에 저희들 마치는데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크레이트로 활용한 진로 디자인이 학업 역량 키움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연계시켜가지고 학업과 연계한 수업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저의 부크리에이터 전자책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현재 2학년 아이들이 수업을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했던 꿈 이야기 지금 책들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진로 디자인 보고서를 먼저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진로 디자인 보고서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학생들이 책을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책 표지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책을 표지를 팀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책을 디자인한 거예요. 부크레이트에 들어가서. 이 부크레이터 이제 이 에듀테크 이 도구가 좋은 점은 콜라보로 융합적으로 이제 이 수업을 자기들이 할 수가 이제 진행해 볼 수가 있거든요. 같이 협업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책에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책을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꾸민 거거든요. 이렇게 꾸미고 꿈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자기 팀 이름도 정하고 원래 부크레이터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책으로. 근데 여러 명의 4명의 이야기가 담겼는데 그중에 이 친구는 자기의 꿈 이야기를 이와 같이 디자인을 했어요. 이 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과학이란 구세주를 만나 생화학의 연구를 꿈꾸다 이래가지고 노력은 아무도 못 이긴다. 자기가 왜 이 생화학자를 꿈꾸게 됐는지 자기가 또 현재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이 연구해야 될 분야와 관련해서 뭐 유전공학 분야 그리고 또 약학 계열 또 이런 필요한 역량 분석력이나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고 발표를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신의 진로 코드에 맞는 직업과 학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화학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 파랗게 해놓은 거는 학생이 한 활동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모둠장에 자기가 역할을 맡아서 얘가 어떻게 했고 책임 있게 협의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교사의 평가죠.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실 때 이런 과정에서, 발표 과정에서, 나아가 특히 이제 이래서 선생님들의 평가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학생이 보이는 생활기록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파랗게 돼 있는 것이 대부분 학생의 활동입니다. 학생이 이런 것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가 평가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더라. 서로의 생각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내가 봤다. 동료 평가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발표자의 강점을 찾아 좋은 평가를 함으로써 교사가 뛰어난 공감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생활기록부가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상위 융합형 인재,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다 함께 심화, 연계, 융합하는 학습, 이거를 재구성을 또 한번 해봤어요. 올해 우리 1학년들을 데리고 북크리에이터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이 책이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이제는 좀 이 내용이 심화되고 연계되고 융합되는 과정이 보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될까 그랬는데 아이들은 역시 정말 희망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북크리에이트로 활용해서 진로 연계 학업 역량 키우기인데 미래 유망 직업 카드 이거 참 좋습니다. 선생님들 뭐 이렇게 주문해서 사야 되겠다 하실 때 그냥 직업 카드도 있으면 좋지만 미래 유망 직업 카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유망 직업 카드를 펼쳐놓고 그 중에서 협의해서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해서 관련 학과 찾고 핵심 교과 연결시키고 그 핵심 교과안에서의 그 직업에 꼭 필요한 그 개념, 원리, 개념을 찾아가지고 그 개념 원리가 적용된 모의고사나 뭐 교내 시험이나 무슨 시험이든 기출문제를 연결시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념 원리가 적용된 생활 속 사례를 소개하고 이 과정이 소감문에 적히도록. 선생님, 이거 보니까 너무 뭐가 많아 보이죠? 근데 애들은 해냈고, 여기에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활동지가 있는데 제일 1차적인 활동지는 계획서입니다. 팀별로 자기들의 이 과정을 수행해내기 위한 계획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모두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역할이 어떤 부분은 하나씩 각자의 역할을 나누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뉴로모픽직 개발자라는 것을 이 팀에서는 이 표지를 자기들이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만든 책인데 여기 컨텐츠에서 순서에 보면은 얘는 유망직업 소개하고 얘는 학과 찾았고 그러니까 얘가 한우리가 이제 직업도 소개하고 학과도 찾았고 그리고 이 찬혁이라는 친구가 여기에서 그 개념하고 그 개념 원리까지 자기가 찾아보고 그 기출문제하고 뭐 여기 다 연결이 학생들 각자가 자기가 뭐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 뉴로모픽 칩이 뭔지 또 여기 필요성 관련 학과 핵심 교과 속 주요 개념 물리원에서 찾아서 자기들이 찾은 내용을 여기에 정리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생명과학 원에서 또 관련 있는 뉴런이라든지 이런 휴지 전이 또 활동 전이를 찾아서 이 책에다가 학생들이 디자인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문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애들은 진짜 이게 태블릿 PC가 있으니까 또 가능해요. 이걸 가지고서 막 다 들어가가지고 각자가 찾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 지문에서 인공신경망의 학습과 판정하면서 여기서 자기들이 기출문제를 또 분석하죠. 자, 이것은 각자가 맡은 사람이 발표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원을 해도 좋다. 도와주는 것은 무조건 오케이다. 근데 일단은 표지 디자인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관련 지문도 소개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했고 개념 원리가 적용된 생활 속 사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북크리에이트를 활용하면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자기 그 느낀 점입니다. 소감. 그래서 이 활용하면서 뉴로모픽직 개발자라는 매력적인 직업을 알 수 있었고 이 친구는 신경계 작동 원리와 반도체 종류 등 핵심 교과 내용하면서 자기 의학 쪽 진로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요 내용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보고서가 자기평가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평가서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요거는 선생님들이 적어주실 수가 있죠. 어떤 단원의 무슨 내용의 학습 주제 이거였고 개념 원리 여기까지도 요거는 자기들이 찾은 거 여기에서 탐구 및 심화 연계 학습 경험 여기에 적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학습 과정에 배우고 느낀 점까지 자기 평가서를 제가 봤죠.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 요령 2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학교 교육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내용,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 5가지입니다.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 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그리고 독후록입니다. 이 5가지는 선생님들께서 활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교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작성 사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사실 지난번 그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저희들 진로와 직업의 시도별로 5분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그 진로 수업을 통해서 또는 창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선생님들 그 진로와 직업 혜택 사례라든지 샘플을 예시를 좀 만듭시다 할 때 1차에 만들어졌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앞으로 책자로 나올 건데 나오기 전에 제가 여기에 선생님들께 어떻게도 보셔야 될 거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작성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 내용이 제가 이제 그 학생 개인별 또는 모든별 활동 중 보여준 역량과 관계에서 샘플로 적었던 그 이 세특 사례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진로에 그게 이제 그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 학생이 보여준 강점이나 약점을 그리고 그걸 위해 극복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좋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오늘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 진로 교육 활동을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또 고안해서 또 수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그 성장이 보이는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사례까지 가져와 봤는데요. 학생의 그 성장을 돕는 진로 교육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우리 애들이 이 겁에 막 이렇게 겁먹고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아니 우리 진로 선생님들의 그 한 말씀으로 한마디 용기 주는 이야기로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이 말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빅토르 위고가 얘기했던 용기 있는 자들에게 미래는 기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수 듣고 계신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지만 정말 그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용기 있는 결단과 또 행동에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